https://youtube.com/watch 못파 BXRTKT7765 집안을 계속 순찰하지 않는다. 고양이가 집안을 계속해서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신호예요. 한 마리 수의사로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 아이는 정말 사랑받고 자랐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거실 구석에 마련해둔 담요 위에서 쿨하게 웅크리고 있거나 창가에 앉아 태연하게 세상을 구경하는 모습 말이에요. 이건 마치 여긴 내 집이고 누가 와도 괜찮아 라는 태도죠. 어찌나 편안한지 집안이 지뢰밭이라도 되는 것처럼 경계하는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라요. 물론 모든 고양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길에서 구조된 아이들이나 낯선 집에 가던 경우라면 한동안은 부엌, 욕실, 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이상무를 외치듯 확인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고 여기서는 감시 안 해도 되겠구나 싶어지면 슬그머니 자기만의 스폿을 찾아 눕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양말 벗어 던지고 소파에 철푸덕 앉는 그 느낌과 비슷하죠. 사람들이 종종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 애는 계속 순찰해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숨을 곳을 충분히 만들어주세요. 높은 캣타워, 박스, 커튼 뒤나 침대 밑처럼 숨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경계심이 훨씬 빨리 풀립니다. 게다가 사료 냄새가 은은히 나는 담요를 한 장 깔아두면 여긴 내 자리라는 확신이 더 단단해지거든요. 자, 쉬운 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집안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괜히 TV 볼륨을 크게 틀고 갑자기 방문을 쾅쾅 닫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는 사람도 불안하고 고양이는 더더욱 경계하게 돼요. 차라리 잔잔한 음악을 틀고 천천히 움직이며 살짝살짝 아이고 예쁘다 같은 말을 건네면 됩니다.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아이에게 신뢰를 주는 법이니까요. 괜히 사람끼리도 아유, 왜 이렇게 서성거려 하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랍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한자리에 딱 자리 잡고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보는 사람 마음도 편안해져요. 이건 집이 고양이의 왕국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종종 이런 사진을 자랑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괜찮은 거죠? 라고요. 그럴 땐 전 항상 장난스럽게 말하죠. 걱정 말고 저희도 좀 부러워해도 되나요? 이렇게요. 그런데 아직도 순찰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또 다른 행동의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배를 드러내고 자다 고양이가 배를 드러내고 자는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은 대개 눈이 휘둥그레지죠. 수의사인 저도 처음 고양이를 키웠을 때는 어머,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놀랐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집과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복부는 고양이의 가장 중요한 급소라서 길고양이나 불안한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안 자요. 거실 한가운데서 배를 보이며 꼬르륵 자는 모습. 이건 한마디로 왕 중의 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호자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현관 한복판에 떡 하니 누워서 사람 발에 채일듯이 자는 고양이였죠. 저희끼리 얘는 집주인이고 사람은 하숙생이네 하고 웃었답니다. 배를 드러내는 건 단순히 귀여운 행동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냥 애구 잘 잔다 하고 살짝 덮어줄 담요 정도만 준비해주세요. 괜히 깨우면 아유 왜 하고 투덜댈 수도 있어요. 혹시 집에 아직 배를 안 보이는 아이라면 더 기다려주세요. 아이도 사람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리와 진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발소리를 줄이고 가벼운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조명이 너무 밝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 수유등처럼 은은한 조명을 켜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람도 불 꺼진 방에서 이불 덮고 자는 게 좋듯 고양이도 그걸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고양이는 왜 맨날 구석에서만 자요? 하고 걱정하시는데 그건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을 뿐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대신 구석에도 푹신한 쿠션과 당신의 채취가 밴 담요를 깔아두면 한결 더 안심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도, 소파, 심지어 현관까지 장악하고 잘 겁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이런 모습이 귀엽다고 지나치게 쓰다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살짝 조심해야 해요. 자는 동안엔 예민해질 수 있어서 어깨나 등만 살짝 쓰다듬고 아이쿠 푹 자렴 하는 정도가 딱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휴식의 시간이지 애정 표현을 받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잠결에 꼬리를 살짝 흔들거나
눈을 실눈 뜨고 당신을 보는 순간 그건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드럽게 골골거린다. 고양이가 부드럽게 골골거릴 때 그 소리는 마치 집안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것 같죠. 수의사인 저도 병원에 오는 아이들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골골대면 그날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곤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골골이 크고 요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소리로 심지어 가까이 귀를 대야 들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건 여기서 너무 행복해라는 속삭임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호자분이 선생님 얘가 골골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함께 조용히 아이를 쓰다듬어 보니 손끝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골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귀로 들리지 않아도 돼요. 손끝으로 느끼거나 심지어 가슴에 올려두면 두두두 진동이 느껴지니까요. 그걸 알아채는 순간 고양이와의 거리가 훅 가까워집니다. 혹시 집안이 너무 시끄럽거나 당신이 너무 서두른다면 아이는 골골을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잠시 TV 소리를 줄이고 부드럽게 목덜미나 턱을 쓰다듬어 보세요. 사람도 귀에 거슬리는 소음 속에선 음악을 못 즐기듯 고양이도 평화로울 때 가장 잘 골골댑니다. 그리곤 어느 순간 당신도 모르게 아이의 호흡에 맞춰 숨을 고르게 되죠. 그게 바로 둘만의 교감이에요. 골골이 나올 때 그 순간을 더 길게 유지하고 싶다면 타이밍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무릎에 올라와 스스로 자리를 잡은 후에 천천히 만져야 해요. 괜히 억지로 안아 올리거나 엉뚱한 부위를 건드리면 에이! 하고 일어나 버리니까요. 특히 귀 뒤쪽, 볼, 턱 밑 등 라인은 진짜 추천합니다. 거기서 살살 돌리듯 만지면 진동이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골골거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아이가 당신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 아이가 왜 자꾸 골골대죠?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사랑의 주파수예요. 방해하지 말고 쭉 들어주세요. 그런데 골골이 끝나고 아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당신을 바라보는 순간 어쩌면 다음에 더 다가오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곁에 머물다 고양이가 당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건 은근히 뭉클한 일이에요. 수의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저 집은 따뜻하구나 싶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으면 소파 팔걸이에, 부엌에 가면 발치에, 심지어 화장실 문 앞에서도 기다리고 있죠. 마치 뭐 하고 있나 궁금해하면서도 살짝쿵 거리를 두는 게 또 귀엽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애교 많은 친구가 곁에 살짝 붙어있는 느낌이죠. 예를 들어 어떤 보호자분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방마다 발자국처럼 놓인 고양이 사진이더군요. 부엌 선반, 책상 아래, 심지어 세탁기 위, 그렇게 순례를 하듯 따라다니며 적당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고양이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혼자 있고 싶긴 한데 너무 멀진 말자 하는 고양이식 타협이죠. 혹시 너무 붙어 있어서 불편한가요? 그럴 땐 고양이 전용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 구석에 담요와 쿠션을 깔아주고 간식 장난감을 살짝 두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당신이 뭘 하는지 구경하면서도 자신만의 아지트에 머무를 수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카페에서 친구와 수다 떨면서도 각자 핸드폰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살짝 주의가 필요해요. 은둔하거나 숨어 있으면 아직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땐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보고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만약 꼬리를 살짝 흔들거나 눈을 가늘게 뜨며 반응하면 이제 슬슬 따라다닐 준비가 된 거랍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듯 처음부터 달라붙는 관계는 드물어요. 천천히 쌓아가면 됩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건 당신이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이 얘가 진짜 스토커 같아요 라고 하실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건 최고의 칭찬이에요. 사람도 저렇게 붙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따라다니는 도중에 현관 한가운데서 뒹굴기 시작하면 그건 또 다른 흥미로운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의 눈을 바라보다 고양이가 당신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수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그 눈빛에는 믿음과 관심이 담겨 있어요. 특히 그 눈빛이 길고 중간에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그건 고양이식 사랑 고백이죠. 사람으로 치면 너 좋아라는 무언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눈을 마주치는 건 야생에서는 도전의 의미지만 집고양이에게는 애정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얘가 자꾸 저를 뚫어지게 봐요. 왜죠? 라고 물으셨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살짝 웃으며 사랑합니다 하는 중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안심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이가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같이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답해주셨죠. 그게 바로 고양이식 키스입니다. 이렇게 작은 교감을 매일 주고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아이가 눈을 바로 피하거나 시선을 자주 아래로 떨군다면 아직 조금 경계 중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억지로 시선을 맞추려 하지 말고 살짝 측면에 앉아 천천히 부드럽게 눈을 깜빡여 보세요. 사람도 처음부터 눈을 똑바로 마주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두고 적응하면 어느새 눈빛이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그리고요, 눈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손짓과 목소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예쁘니 같은 부드러운 말과 손끝으로 볼을 살짝 어루만지면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이때는 고양이도 이제 마음 놓고 바라봐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사람끼리도 시선을 피하면 뭔가 쎄한 기분 들잖아요. 그러니 눈 맞춤은 신뢰의 확인이에요. 저희 병원에도 종종 얘가 왜 자꾸 저를 지켜보는 걸까요? 하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혹시 감시받는 기분이 드시나요? 라며 웃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감시가 아니라 내 사람에 대한 확인이자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감정이 더 깊어질 때쯤 고양이가 당신의 손길을 더 많이 허락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만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다 고양이가 온몸을 허락하는 듯이 만져지게 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수의사인 저도 진료 중에 배까지 쓰다듬게 두는 아이를 만나면 이 친구는 정말 행복하게 자랐구나 하고 속으로 감탄하죠. 특히 배, 꼬리 및 발끝 같은 민감한 부위를 건드렸을 때도 부드럽게 반응한다면 이미 당신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누군가에게 등을 맡기고 잠드는 그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 어떤 보호자님이 선생님, 우리 애는 발도 만지게 해요. 이거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건 오히려 자랑하셔도 될 일입니다. 특히 발바닥 젤리를 만지면 보통은 아유, 거긴 안 돼 하고 움찔하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정말 편안한 상태랍니다. 이런 아이는 보통 어릴 때부터 손길에 익숙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살짝씩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도 되고 더 기분 좋아하죠. 혹시 아이가 아직 그런 스킨십을 거부한다면 한 번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단계별로 시도해보세요. 먼저 머리와 볼부터 시작해 천천히 목과 등을 거쳐보는 거예요. 사람도 갑자기 낯선 사람이 허리를 감싸면 움찔하듯 고양이도 갑작스러운 손길은 부담스럽거든요. 부드럽게,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면 훨씬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손이 위협이 아니라 행복의 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만질 때마다 간식을 주거나 부드러운 말투와 함께하면 고양이는 손을 기다리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연습을 위해 부드러운 브러쉬와 간식을 같이 쓰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요. 특히 꼬리 부근을 살살 문질러주면 고양이들이 눈을 가늘게 뜨고 골골대죠. 그 모습에 사람도 같이 웃게 되니 더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만져주다 보면 갑자기 아이가 몸을 뒤틀며 자리를 피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은 그만이라는 사인일 뿐이에요. 사람도 마사지를 오래 받으면 간지럽거나 답답하잖아요? 그럴 땐 잠시 기다려주고 다시 손길을 내밀면 됩니다. 그리고 손끝이 아이의 턱 밑으로 스르륵 들어가며 다시 골골대기 시작하면 또 다른 교감의 순간이 다가오는지도 모르죠. 사람과 대화하듯이 야옹거리다. 고양이가 자꾸 야옹하고 말을 거는 건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수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당신과 대화하고 싶다는 아주 귀한 신호예요. 특히 부드럽고 가는 소리로 냐 하는 건 감정이 안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거실에서 당신이 부르면 응 하고 대답하거나 문을 열자마자 냐 하며 인사하는 모습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마치 사람 친구가 어이 왔어? 하는 느낌이죠. 예를 들어 어떤 보호자님은 얘가 왜 이렇게 수다쟁이에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웃으며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라고 답했죠. 특히 아침에 배고파요, 밤에 졸려요, 혼자 있을 때 어디 가요? 하고 말을 거는 패턴이 있어요.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 상황별로 톤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아이의 언어를 배우게 되죠. 혹시 너무 조용한 고양이도 있는데 그건 각자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평소보다 더 크게 울거나
낮게 으르렁거린다면 컨디션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하거나 반대로 너무 잠잠한 건 긴장이나 불안의 표현일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땐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고 눈을 맞추며 천천히 손을 내밀어 보세요.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릴 겁니다. 집안에서 아이와 수다를 더 나누고 싶다면 대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냐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맞장 붙이고 간혹 이름을 불러주며 시선을 맞춰주세요. 사람도 말했는데 무시당하면 섭섭하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대화하다 보면 아이가 더 편하게 감정을 드러내며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죠. 야옹거림이 심해질 때면 종종 보호자님들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곤 합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아니요, 이제 라디오 DJ가 된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그 소리 속엔 감사, 기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아이가 갑자기 장난감을 들고 당신 앞에 턱 놓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곧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자주 놀아준다 고양이가 어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장난감을 쫓고 갑자기 쭉 뛰어오르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수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다는 아주 좋은 증거예요. 특히 장난감을 움켜쥐고 뒹굴거나 가상의 적을 쫓아다니는 건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돌진하다가 커튼 밑에 숨는 모습, 마치 작은 사자 같죠? 보호자분들 입장에선 이 녀석 또 시작이네 싶어도요. 어떤 보호자님은 우리 애가 어른인데 왜 아직도 애처럼 놀아요? 라며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건 오히려 자랑하셔야 해요. 고양이가 더 이상 놀지 않고 무기력해지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장난감도 다양하게 준비해주세요. 레이저 포인터, 낚싯대, 쥐 모양 장난감, 터널 모두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1, 15분이라도 함께 놀아주면 아이도 당신도 훨씬 행복해져요. 혹시 장난감을 사다 놨는데 시큰둥한가요? 그럴 땐 2가지 팁을 드립니다. 첫째, 장난감에 캣닙이나 은근한 사료 냄새를 묻혀보세요. 둘째, 장난감을 흔들 때는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불규칙하게 움직이세요. 사람도 지루한 게임은 하기 싫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 사냥하는 느낌을 주면 다시 헌터 모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놀아도 문제일 수 있어요. 특히 한밤중에 집안을 마라톤 하듯 달린다면 낮에 충분히 에너지를 못 쓴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저녁 식사 전에 15분씩 놀아주고 간식으로 마무리해보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사람도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씻고 자면 꿀잠 자듯이 고양이도 그래야 숙면합니다. 그러면 보호자님도 밤에 푹 주무실 수 있죠. 그리고요, 함께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장난감을 딱 멈추고 당신을 똑바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만족했어 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더 깊은 애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장난 끝에 친구랑 눈 마주치며 웃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렇게 놀고 나서 아이가 갑자기 자기 몸을 핥기 시작한다면 그건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스스로 몸을 돌보다 고양이가 사료를 맛있게 먹고 자기 털을 부지런히 핥아 정성껏 정리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건강의 신호입니다. 수의사인 제가 보기에 이 2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몸도 마음도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밥을 먹고 나서도 꼼꼼히 수염을 정리하고 발바닥까지 핥아주는 모습은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죠. 사람으로 치면 식사 후 치실하고 머리까지 말끔히 빗는 느낌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특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보호자님이 얘가 너무 깔끔 떠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건요, 잘 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털이 엉켜있고 식욕이 없거나 체중이 줄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특히 2, 3일 동안 밥을 잘 안 먹으면 간 기능에 큰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작은 변화도 꼭 메모해 두셨다가 체크해 주세요. 혹시 고양이가 밥을 덜 먹는 것 같다면 밥그릇 위치와 종류를 점검해 보세요. 고양이는 주변 소음이나 그릇 냄새에도 민감해요. 그래서 세라믹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을 추천드리고 물은 신선하게 자주 갈아주세요. 그리고 사료에 간식으로 닭가슴살을 살짝 섞어주면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도 예쁜 접시에 담아놓으면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털 고르기 행동은 단순히 깔끔하려는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하게 핥아 털이 빠지거나 반대로 아예 안 핥는다면 그건 불안이나 통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며 천천히 상태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잘 먹고 스스로를 돌보는 고양이는 집안의 에너지도 밝게 만듭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얘는 맨날 먹고 핥고 게을러요 하시는데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행복한 고양이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고 몸단장을 마친 아이가 당신을 슬쩍 바라보며 다가온다면 그건 또 새로운 행동의 시작일지도 모르죠.